인류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숙제 환경보전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신 에너지 세이버 DES에서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대전 대신고 학생들이 모여 그 숙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 대신고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을 제작하고 1학년 학급 내 쓰레기통에 설치 후 직접 각 학급의 설치 전후 쓰레기량을 비교하여 효과 분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켜 코로나로 인해 얻기 힘들었던 다량의 데이터들을 얻어 더욱 정확한 효과 분석 활동을 진행해 계획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권하고 더 나아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보다 건강한 대전 내 고등학교의 분리배출 문화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 설치 및 효과 분석 활동에 대해 발표할 DES 동아리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의 활동 취지 및 배경에 대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21세기 기술의 발전에 주목했는데요.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저희의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은 매우 높아졌지만 그에 따라 양날의 검으로 따라오는 이 환경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한 예시는 바로 이 플라스틱 섬인데요. 이 관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떠내려가서 형성되게 된 인공적인 섬입니다. 이 섬의 면적은 155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약 한국의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저희는 이제 재활용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실제 재활용률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자원 재활용률은 약 59%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품을 분해하지 않고 원래 그 쓰레기 형태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 하는데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재활용률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래에 사회원이 될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높은 분리수거 의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신고를 조사하게 되었고 이 대신고를 조사할 때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일정한 자료를 조사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이 자발적인 분리수거율을 확인해 보았을 때 대신고 학생들은 자발적인 분리수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분리배출 유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 창출 및 인식의 변화를 생각하고 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투명한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은 바로 이 너치 효과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이 너치 효과는 그 주변 사람의 압박이나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행동 인지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투명 쓰레기통을 만들게 되면서 내용물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던 사람들도 여기 이런 쓰레기가 있네 하고 이제 같은 쓰레기 종류를 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기대해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효과적인 분리배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활동 경과인데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 대상은 대신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9월 3일부터 22일까지는 교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기존 쓰레기통의 분리배출 비율을 파악하는 활동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에 10월 달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분리수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그에 대한 모델링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11월 중에는 이때 모델링한 것을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뽑아본 후에 지도교사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개선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통을 12월 30일, 31일, 1월 4일에 배치하게 되면서 행동 변환 과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발표할 권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을 제작하는 활동, 그리고 그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의 효과를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쓰레기통을 제작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레진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레진을 사용해서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을 제작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레진과 실리콘 등을 구매하여 시도해 보았으나 이쪽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품이 되게 단단하지 않고 흐물흐물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스티로폼을 이용하여서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스티로폼을 잘라서 쓰레기통의 경첩 부분을 제작하려고 해보았으나 구조가 전혀 튼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여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로 아크릴을 사용하여 쓰레기통의 뚜껑을 제작하였습니다.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이쪽에 쓰레기통 경첩 부분을 제작하였고, 그 위에 쓰레기통의 구멍의 넓이를 정확히 재서 제작을 한 아크릴을 얹어서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의 뚜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쪽에 글루건 자국 때문에 외관상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로 제작한 쓰레기통인데요. 이 경우에는 3D 프린팅된 경첩의 아래쪽에 아크릴판을 부착하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 쓰레기통인데 이렇게 아주 편하게 열리고 닫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10개 반을 보급을 하여 몇 주 동안 사용을 해보았는데 사용을 해본 결과 구조가 튼튼하지 않아서 까딱하다가 부서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하여서 경첩과 틸까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틸까지 제작을 하여서 그 뒤에 아크릴판을 붙였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고 계속 3D 프린팅을 이용하여서 더 좋은 쓰레기통을 제작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쓰레기 분리수거 파악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 점심시간에 저희 반 학생 35명이 밖에 쓰레기장으로 나가서 1학년의 전체 쓰레기통을 직접 열어보면서 그 안에 어떻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처음에는 쓰레기의 무게를 통해서 측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쓰레기의 무게로 측정을 하면은 페트병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음료수 등이 이 작업의 정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쓰레기의 개수를 측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9월 3일부터 22일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쓰레기의 개수를 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때 코로나가 되게 심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잠깐씩 안 나왔는데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파악하는 작업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나와야지 가능한 작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9월 3일에 센 쓰레기의 개수인데
이게 페트병과 캔과 병이 들어가야 하는 쓰레기통입니다. 여기서 비닐 등 잘못 분리수거 된 쓰레기의 개수를 모두 세웠고 페트나 병이나 캔 등 잘 분리수거 된 쓰레기의 개수를 모두 각각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채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쓰레기의 개수분을 올바른 쓰레기의 개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여서 분리배출 정확도 지수를 파악하였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존 쓰레기통의 뚜껑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약 72.6%의 정확도 지수를 보였지만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 뚜껑을 사용한 결과 약 89.4%로 16.8%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의 행동 교정 효과에 대한 생각을 이 쓰레기통을 사용한 1학년 7반 학생 35명에게 물어보았는데 이 쓰레기통이 더 효과적인 분리배출에 도움이 되었냐고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에는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 쓰레기통의 외관이 미적으로 아름답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약 80%의 학생이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이 효과적인 분리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이 설문조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의 뚜껑을 제작을 하였고 이 쓰레기통을 사용한 결과 기존 쓰레기통 대비 약 16.8% 정도 분리배출이 되는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 쓰레기통이 명령이나 지시 없이 적극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너치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분리배출에 이 쓰레기통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넛지 디자인을 적용하여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의 보급을 희망하며 환경 생태 변화를 통한 행동 인지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재, 에코젠이나 친환경 PP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서 쓰레기통을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통을 저희의 후배들과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권하여서 저희 대신고등학교와 더 나아가서 대전의 여러 고등학교에 조금 더 건강한 분리배출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저희 동아리의 내년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저희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신 한국다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